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0을 넘겼지만 아직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는 내과 전문의 최규철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커피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커피 없으면 진료하기 힘듭니다. 아침에 커피를 한 잔 안 마시면 간호사들이 제 눈치를 봐요. 왜냐? 제가 잔소리를 좀 하거든요. 커피 안 마시면 예민해져서요. 그런데 말이죠.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 커피 정말 많이 드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물어보면 10분 중 8분은 하루에 2잔 이상 드세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커피 그 자체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느냐, 어떤 질환이 있느냐, 또 언제 마시느냐, 이거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커피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사실들, 제가 논문과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커피와 우리의 추억. 본격적인 의학 얘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추억을 돌아보죠. 여러분, 1960년에서 70년대 다방 기억나세요? 그때는 커피 한 잔이 로맨스였습니다. 남녀가 서로 마음이 있으면 다방에서 다방 커피 한 잔 시켜서 크림 가득 올려놓고 그게 연애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때 다방에 가면 꼭 웨이터 아저씨가 나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다방 커피 2잔. 그러면 그 유리잔에다 커피를 타주는데 위에 하얀 프림 가득 올려서 휘휘 저어주잖아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향기롭고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의 로맨스였습니다. 그때는 커피가 귀했습니다. 가정에서 흔하게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손님이 오셔야 혹은 특별한 날에나 집에서 인스턴트 커피 한 잔 타드렸죠. 그것도 가루 한 봉지에 설탕 듬뿍, 프림 듬뿍.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보면 너무 달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게 참 맛있고 행복했죠. 80년대 들어서 자판기 커피가 나왔습니다. 동전 50원, 100원 넣으면 따르릉 하고 커피가 나옵니다. 학교 앞, 공장 앞, 버스터미널에 자판기 커피가 꼭 있었지요. 그때 그 달달한 맛,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카페마다 라떼,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드립, 에스프레소, 심지어 디카페인까지.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어르신들 오시면 아메리카노가 그냥 다방 커피냐 물어보세요. 이처럼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의 추억이고 문화입니다. 그래서 쉽게 끊을 수도 없고 또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건강하게 즐기는 법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2부, 커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이제 본격적으로 의학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먼저 커피와 궁합이 좋은 음식입니다. 커피와 아몬드, 호두, 캐슈넛, 이거 같이 드셔보셨습니까? 정말 잘 어울립니다. 커피의 쌉싸래한 맛과 견과류의 고소한 맛, 이게 입에서 딱 맞습니다. 근데 맛만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에도 좋아요.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게 뭐냐?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노화를 막아줍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78세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원장님, 내가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권했습니다. 아침에 커피 드실 때 호두 2세 알 꼭 곁들여 보세요. 6개월 뒤 가족분들이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 우리 엄마 정신이 또렷해지신 것 같아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하루에 한 줌의 견과류를 먹으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20%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초콜릿 좋아하십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달달한 우유 초콜릿이 아닙니다. 카카오 70% 이상 들어간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게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커피와 함께 조금 곁들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죠. 커피와 다크 초콜릿은 혈관 건강의 커플이다. 물론 과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작은 조각 하나면 충분합니다. 노인분들 중에 당뇨 있으신 분 많으시죠? 커피만 마시면 혈당이 갑자기 출렁입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으로 커피만 마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럴 땐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로 만든 쿠키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섬유질이 소화를 늦춰서 혈당이 안정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82세 할아버지, 아침마다 커피만 드셨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계속 높게 나왔어요. 제가 귀리 쿠키를 곁들이시라고 했습니다. 2달 뒤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확 좋아졌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이런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커피에도 클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둘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드실 때 호두 2-3알, 귀리 쿠키 하나, 블루베리 몇 알. 이게 바로 노년층 커피 슈퍼 조합입니다. 아이고 원장님, 그거 호텔 조식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준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견과류 작은 통에 담아두면 되고, 쿠키는 마트에서 건강 쿠키로 사면 되고,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사서 한 줌 꺼내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3부. 커피와 함께 먹으면 나쁜 음식. 이제 반대로 커피와 같이 드시면 안 좋은 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는 원래 쌉싸래합니다. 그래서 달달한 음식이 잘 어울리죠. 근데 문제는 당분과 카페인이 만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급격히 떨어집니다. 몸이 쉽게 지칩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합니다. 제가 봤던 76세 할머니, 매일 아침 커피와 도넛을 드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결국 당화혈색소가 9.0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야 했습니다. 대체 팁으로 빵이 너무 땡기신다면 통곡물빵이나 삶은 고구마 정도로 바꾸시면 훨씬 낫습니다. 커피엔 초콜릿이지하고 즐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초콜릿과 과자에는 포화지방 설탕이 들어있다는 거죠. 커피 자체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설탕 트랜스지방이 결합하면 혈관 건강이 무너집니다. 제가 만난 74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오후에 아메리카노 초콜릿 2개를 드셨는데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이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커피 때문이 아니라 커피와 함께 먹던 단 음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담배. 이건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커피 한 모금, 담배 한 모금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커피의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담배의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면 심장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특히 6070대 남성분들 중에 아침 공복에 커피, 담배를 하시다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본 사례라서 어르신들께 무조건 끊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 중에 밤에 출출해서 라면 먹으면서 커피 마셨다는 분들 꽤 계십니다. 라면은 나트륨 폭탄인데 커피의 이뇨작용 때문에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압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고혈압 환자분들은 이 조합이 혈압 급상승 심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대체할 만한 건 늦은 밤 출출할 때는 두유나 따뜻한 허브차가 더 안전합니다. 믹스커피나 커피 우유를 즐기시는 분들 많죠. 문제는 프림커피 크리머과 설탕이 트랜스지방 단순당 덩어리라는 겁니다. 이건 당뇨뿐 아니라 동맥경화, 비만까지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하던 66세 여성 환자분은 하루 3잔씩 믹스커피를 드셨는데 지방간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믹스를 블랙으로만 바꿨는데도 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젊은 층에서도 문제인데 어르신들 중에도 소주 마시고 커피로 해장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간 입장에서 독이에요. 술은 간에서 해독해야 하고 카페인도 간에서 대사되는데 둘을 같이 섭취하면 간이 과로에 빠집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술에 취한 느낌을 잠시 가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과음 위험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커피 자체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랑 뭘 곁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4부. 커피와 당뇨. 자, 이번엔 아주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당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하루에 커피 얼마나 드세요? 하고 물어보면 당뇨 있으신 분들이 꼭 대답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믹스커피만 하루 5잔 마셔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거는 커피가 아니라 설탕물이에요. 믹스커피 하나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티스푼으로 2에서 3스푼 분량이 들어갑니다. 그걸 하루 5잔만 마셔도 밥 한 공기 반을 더 먹는 꼴이에요. 그러니 혈당이 오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순수한 블랙커피 자체는 당뇨 환자에게 꼭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량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혈당 조절을 도와준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에서 3잔 블랙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제2형 당뇨 발병 위험이 약 20%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선 이미 당뇨가 있는 환자도 블랙커피는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빈속에 커피만 마시는 건 금물. 왜냐하면 위산이 과다하게 나오고 혈당이 급격히 요동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78세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커피만 마셨습니다. 밥은 귀찮다고 안 드시고요. 그랬더니 오전마다 저혈당 증세가 와서 어지럽고 손이 떨렸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려면 삶은 계란이나 견과류라도 같이 드세요. 그렇게 습관을 바꾸고 나니 저혈당이 사라졌습니다. 결론은 당뇨 있으신 분, 블랙커피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믹스커피는 안 되고 빈속은 피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밥만 먹으면 졸려서 낮잠을 꼭 자야 하는데 커피만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식후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 몸은 그걸 낮추려고 인슐린을 확 분비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나오면 반대로 혈당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졸음이 몰려오는 거죠. 이분은 식후에 블랙커피를 한 잔씩 드시면서 그런 졸음이 줄어들고 오히려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혈당 강화 속도를 조절해주고 뇌 혈류를 확장시켜 집중력을 올려주는 덕분이죠. 다만 제가 권해드린 건 식후 커피는 좋지만 설탕을 꼭 빼셔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식후에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설탕까지 넣으면 더 치솟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사례인데요. 또 한 분은 68세 여성분이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혼자 계시면서 아침에 입맛이 없으니 밥은 안 먹고 대신 믹스커피로 하루를 버틴다는 분이었어요. 당뇨 진단을 이미 받으신 상태였고요. 이분은 아침에 밥을 굶고 믹스커피만 마시니까 혈당이 급격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복 상태에서 설탕이 든 커피를 마시면 혈당이 급상승하거든요. 그런데 또 인슐린이 분비돼서 금방 떨어져요. 이걸 하루에 몇 번이나 반복하니 몸이 축나고 오히려 피곤하다고 하셨죠. 제가 권해드린 건 아침은 간단하게라도 현미죽이나 삶은 계란 같은 걸 드시고 커피는 블랙으로 바꾸시라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 어르신이 아침마다 어지럽던 게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커피는 도구일 뿐이지 밥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5부 커피와 고혈압 심장 질환. 이제 고혈압과 심장 이야기입니다. 노년층에서 가장 흔한 병 중 하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원장님, 제가 혈압약 먹는데 커피 마셔도 됩니까? 자, 정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립니다. 평균 5에서 10mmHg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 커피 마시는 분은 얼굴이 벌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커피 드시는 분들은 내성이 생겨서 혈압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럽 심장학회 연구에선 커피가 오히려 심부전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혈압약을 먹자마자 커피를 마시면 약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82세 할머니 고혈압으로 약을 드셨는데도 혈압이 잘 안 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아침 7시에 약 드시고 바로 7시 10분에 커피를 마셨던 겁니다. 제가 커피를 8시 이후로 미루세요 라고 했더니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있으신 분 커피를 아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약 먹고 최소 1시간 뒤에 하루 2잔 이내 블랙커피로 즐기시면 됩니다. 아셨죠?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커피가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나 하는 겁니다. 두근거림, 부정맥, 혈압 상승 이런 게 대표적인 우려죠. 그런데 최신 논문들을 보면 커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심장에 보호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많아요. 먼저 혈압부터 볼까요? 커피를 처음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환자는 커피 금지라는 말이 예전엔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 10년간의 대규모 연구를 보면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은 혈압이 장기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우리 몸이 카페인에 적응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2019년 유럽 심장학회 발표 논문에 따르면 하루 3잔 정도의 커피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예요. 커피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겁난다는 80세 할머니. 80세 여성 환자분이 커피만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심전도를 찍어보니 부정맥이 있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커피를 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분이 하루 3잔씩 마시던 커피를 하루 1잔으로 줄였더니 두근거림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끊지 않아도 조절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례예요. 심근경색 후 재활 중이던 70대 남성. 70대 남성분은 2년 전에 심근경색을 겪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커피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심근경색을 겪은 사람도 블랙커피 하루 1~2잔은 오히려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 속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이 혈관 내피를 보호해주기 때문이죠. 이분은 아침마다 블랙커피 1잔을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셨는데 6개월 뒤 검사에서 혈관 탄성이 좋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커피를 끓이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프렌치 프레스, 터키식 커피처럼 종이 필터를 쓰지 않으면 커피 안에 있는 카페스톨CAFESTOL이라는 물질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드립 커피나 에스프레소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가능하면 종이 필터로 내린 드립 커피를 드시라고 권합니다. 6부 커피와 위장관 건강. 이번엔 소화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속쓰림이죠. 커피가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그런 겁니다. 특히 빈속에 커피 마시면 위가 아프고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하나, 커피는 또 간에는 좋다는 겁니다. 여러 연구에서 커피는 간경화, 간암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실제 제 환자 중에 술을 자주 드시던 76세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간 수치가 항상 높았는데 아침마다 블랙커피 2잔씩 꾸준히 드시면서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물론 술을 끊으신 것도 큰 이유였지만 커피도 도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위가 약한 분들은 커피를 피해야 하지만 간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커피가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속이 불편한데도 억지로 마셔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럴 땐 디카페인 커피로 대체하면 됩니다. 7부 커피와 뇌 건강 치매 예방. 자, 이번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치매 이야기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뇌를 지키는 최고의 보약 중 하나가 바로 커피입니다. 왜냐하면 커피에는 카페인 클로로겐산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하고 노폐물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실제 연구인데요. 핀란드에서 20년 동안 1,400명을 추적했습니다. 하루 3에서 5잔 커피 마신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신데요. 85세 할머니, 기억력이 점점 떨어져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아메리카노와 함께 블루베리를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게 했습니다. 1년 뒤에 오셨는데 가족들이 엄마가 예전보다 활기차고 대화도 잘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치료되는 건 아니지만 진행 속도를 늦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권합니다. 치매 걱정되시면 아침 커피는 꼭 드세요. 단 설탕과 프림은 빼고. 8부 커피와 수면 불안. 커피의 좋은 점만 얘기하면 안 되죠.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바로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 즉 몸에서 절반이 사라지는 시간이 평균 6시간입니다. 그 말은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9시에도 카페인이 절반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79세 할아버지가 밤마다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녁 7시에 커피를 드셨어요. 제가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금지 했더니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규칙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디카페인이나 보리차로 바꿀 것. 9부
커피와 함께 피해야 할 음식들. 이제 커피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분이 많은 음식, 시금치, 간, 붉은 고기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은 커피와 같이 먹으면 흡수가 방해됩니다. 특히 빈혈 있는 분들은 식후 바로 커피 마시면 안 돼요. 고칼슘 음식, 우유, 치즈, 멸치 같은 칼슘 음식도 흡수가 떨어집니다. 칼슘제 복용하는 분들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당분 많은 디저트, 케이크, 도넛, 빵과 커피 달콤하고 맛있죠. 하지만 혈당이 급등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커피와 디저트는 입은 즐겁지만 몸은 괴롭습니다. 10부 커피와 장수 비밀.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커피는 장수 음료입니다. 세계적으로 장수촌을 연구한 결과 공통점 중 하나가 커피를 꾸준히 즐긴다는 겁니다. 특히 지중해 지역 이탈리아 그리스 노인들은 하루에 34잔은 기본이에요. 하버드대 연구에서 하루 커피 3잔 마신 사람들이 사망 위험 15% 낮았습니다. 저도 80대인데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고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의 장수 비밀 중 하나가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피는 노년 건강에 좋은 점이 많습니다. 뇌, 간, 심장. 하지만 질환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장, 불면, 고혈압.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견과류, 통곡물, 베리류. 피해야 할 음식은 디저트, 철분, 칼슘 음식과 동시에 먹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여러분, 커피는 끊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현명하게 즐기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훌륭한 친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릴게요. 하루의 작은 행복,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인생을 길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